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놓고 2달 가까이 논란이 이어졌죠. 결국 현행 유지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 과정에서 끝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홍남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취재한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먼저 이번에 이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이 주식으로 이익을 보면 일정 비율 세금을 내라는 건데 이 기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주식 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주식을 팔아 생긴 수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여기에 특정 종목 주식을 일정 액수 이상 가진 경우엔 대주주로 분류하고 최대 33%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10억 원 이상이었던 주식 보유액 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 대상을 늘린 겁니다. 이 개정안은 이듬해인 2018년 확정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정부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 그리고 여론의 반발이 특히 아주 거셌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테크 수단인 주식에까지 세금 부담을 키운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 연말부터 매도세가 이어져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휘청일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입을 모아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을 유예하거나 아예 철회하라고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책 철회와 함께 홍남기 부총리의 사퇴 요구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정부는 이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네, 반발이 빗발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대로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버텨왔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통과시켜 2년 전부터 시행을 예고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할 경우 늘어날 세수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4차 추경까지 편성하며 재정 압박이 심해진 가운데 세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죠. 네,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그치지 않자 정부는 한 발 물러서 주식 보유액을 가족 합산해서 개인별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일부 완화하는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정청 협의를 거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 사의까지 표명했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을 받자 현행 유지로 결론 났다는 답변과 함께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끝까지 현행 유지에 반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홍 부총리는 2달간 이어진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냥 지나가기엔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추경안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재정준치까지 홍 부총리의 뜻이 번번이 정치권의 반대에 부닥치면서 일종의 항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